네, 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입니다. 오늘은 DIS, 월트 디즈니 컴퍼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항은 6월 13일 마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고요. 티커는 DIS, 기업명은 월트 디즈니가 되겠습니다. 업종은 페이스북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부분이고요. 시가총액은 255 빌리언 달러, 주가는 한 주당 142.15불이 되겠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1.3%이고요. 디즈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디즈니는 글로벌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 케이블, 영화, 캐릭터 산업, 그리고 구독용 비디오 서비스 등 미디어를 다양하게 활용한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고요. 마블 스튜디오, 루카스필름,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픽사, 디즈니 채널, ABC, ESPN 등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채널들을 구비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1923년에 설립이 되었고 캘리포니아 버뱅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디즈니의 인수 이력을 보면 해당 디즈니가 어떻게 사업을 확장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요. 먼저 디즈니의 탄생을 보면 1923년도에 월트 디즈니와 로이 디즈니 형제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60년이 흘러서 디즈니 채널, 현재의 월트 디즈니 브랜드를 이용한 TV 방송 시대를 열게 되고요. 1995년도에 미국의 3대 지상파인 ABC를 인수를 하고 96년도에는 스포츠 채널로 유명한 ESPN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토이스토리로 유명한 픽사를 인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로 자주 접하게 되는 마블 엔터테인먼트를 2009년에 드디어 인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년도에는 스타워즈로 유명한 루카스필름을 인수하게 되고 19년도 최근에는 최종적으로 21세기 폭스를 인수를 완료함으로써 거대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디즈니는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영화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이런 다양한 부분의 채널을 보유하려고 인수합병을 노력해 왔고요. 디즈니는 이러한 인수합병을 통해 다양한 IP를 확대를 할 수 있었고 이러한 IP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으로의 사업 확장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구조를 보시면 2018년도 결산 기준으로 작성이 됐고요. 단위는 빌리언 달러입니다. 디즈니의 사업 부분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미디어 사업부, 디즈니랜드 사업부, 그 다음에 영화 사업부, 끝으로 제품 및 캐릭터 IP 활용을 통한 판매 사업 부문 이렇게 4가지로 사업부 구조가 나뉩니다. 사업 보고서에는 미디어 네트워크, 파크 앤 리조트,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 컨슈머 프로덕트 앤 인터랙티브 미디어 이렇게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미디어 사업부가 2018년도 기준 매출 비중 41%로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익률 자체는 4번째 사업 부문인 컨슈머 프로덕트 앤 인터랙티브 미디어 부분, 즉 캐릭터 IP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게임이라든지 제품 판매로 이어지는 해당 사업 부분이 18년도 기준 이익률이 35.1%에 달하면서 가장 높은 이익률을 가진 사업 부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크게 아래표를 보시면은 크게 사업 부분이 4가지가 있다고 했죠. 16년도, 17년도, 18년도 고른 성장세, 전년 대비 8%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하나하나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면 미디어 네트워크 부분이 매출 비중이 41%, 그리고 디즈니랜드 부분이 34%, 그리고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 즉 영화 부분이 17%가 되겠고요. 그리고 캐릭터 IP를 활용한 그런 사업 부분이 8% 수준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 전체적으로 59.4 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요. 부문별로는 미디어 부분이 24.5 빌리언 달러, 그리고 디즈니랜드 부분이 20.3 빌리언 달러, 그리고 영화 부분이 10 빌리언 달러, 그리고 컨슈머 프로덕트 앤 인터랙티브 미디어 부분이 4.7 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매출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은 어떠냐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영업이익률을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 IP 판매 부분이 가장 높은 이익률을 나타낸다고 했죠. 미디어 네트워크 부분은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렇게 연수가 지나갈수록 이익률이 점점 하락하는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새로운 OTT 사업 부분에 강자들이 나타나면서 해당 부분에 투자 비용이 늘어나고 이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됐고요. 16년 대비 17년 대비 각각 5.7% 그리고 17년비 2.3%포인트의 이익률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디즈니랜드 부분은 전년 대비 즉 17년도 대비 18년도 1.5%포인트 이익률이 증가를 했고요. 영화 부분이 1.7%포인트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IP 사업 부문도 미디어 사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역성장을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익률을 보면은 2018년도 기준으로 27.8%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 디즈니가 최근에 발표했던 디즈니 플러스라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구독자형 비디오 서비스라든지 스트리밍 사업 부분에 역량을 강화하면서 기존의 미디어 네트워크 부분, 즉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의 사업 부문을 점차적으로 다시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오늘자 모건 스탠리에서 이러한 디즈니 플러스 채널 개국으로 인해서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디즈니의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처럼 향후에 11월 달에 개국할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해당 기업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디즈니 자체가 매출 비중이 미디어 네트워크 부분이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해당 매출 구조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타 디즈니랜드 부분이나 영화 부분, 그리고 캐릭터 IP를 활용한 사업 부분 역시 기존의 이익률보다 성장하는 그림을 보일 것인지를 분기별로 추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무구조를 보시면 매출액 기준으로 2018년도 기준으로 59.4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일으켰고요. 영업이익은 14.8빌리언 달러로 영업이익률이 25%, 순이익은 21%에 달하는 기업입니다. 매출액 성장률은 17년도 대비 8%의 성장을 이루었고요. 재무상태표를 보면 여기서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게 앞서 연역에서 보여드렸듯이 2019년도에 폭스와의 인수합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 전과 인수 후를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요. 인수 전에 보시면은 자산이 2018년도 9월 결산 기준으로 98.6빌리언 달러, 부채는 49.8빌리언 달러, 자본은 48.8빌리언 달러 수준이었고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림이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모두. 그리고 현금, 차입금 비교를 해보면은 부채가 다소 많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순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값을 보여줬었고요. 이랬던 재무제표가 폭스와의 인수합병 이후에는 2019년도 3월 최근 분기 기준으로 자산이 214.3빌리언 달러, 부채가 124.4빌리언 달러, 자본이 89.9빌리언 달러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인수합병에 따른 부채 조달 때문에 부채도 급격하게 늘어난 형국이고요. 현금을 보시면은 10.1빌리언 달러, 차입금은 무려 57빌리언 달러로 크게 늘었고요. 순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46.9빌리언 달러입니다. 물론 차입금의 대부분이 장기 부채이기 때문에 당장 갚아야 될 의무는 존재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러한 현금과 차입금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트 디즈니사의 2018년도 결산 기준으로 자산, 부채, 자본을 보면 일부 왜곡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폭스 인수 확정 후에 재무제표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다만 현금 흐름표는
크게 현재 인수합병 후에 크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 모습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2018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영업현금 흐름은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꾸준하게 영업현금 흐름에서 강력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본적 지출도 꽤 있는데 이 부분 디즈니랜드에 대한 설치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당금과 자사주도 지급하고 매입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프리캐시플로우 기준을 보면 2018년도 결산 기준으로 9.8 빌리언 달러 수준이고, 배당금을 포함하더라도 7.3 빌리언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이 남아있다. 그리고 자사주를 포함하더라도 3.7 빌리언 달러 수준의 잉여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배당 성향을 보시면은 배당금만 적용했을 때 18년도 기준으로 26%의 배당 성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캐시플로우 기준으로 가치 평가를 해보면요. 연평균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프리캐시플로우의 연평균 성장률이 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년도 9.8 빌리언 달러에서 1년 후 8% 증가한 10.6 빌리언 달러에서 가치평가가 시작되고요. 각 연도별로 8%씩 증가했다가 N년 후에는 무성장 모델을 적용을 해서 가치를 산정을 해보면 할인율이 3.3에서 4% 구간에 있을 때만 해당 매수 매력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디즈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서 4가지의 사업 구조가 있다고 했잖아요. 미디어 부분과 영화 부분, 디즈니랜드 부분, 그리고 캐릭터 IP를 활용한 판매 부분,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매출 구조가 미디어 부분이 가장 높은데 이익률이 매년마다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넷플릭스의 등장에 따라서 기존 가입자도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이익률 하락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출시될 디즈니 플러스 채널이 얼마만큼의 이익률 회복을 가져오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디즈니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넷플릭스와 같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결국 플랫폼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컨텐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자체 제작을 하고 컨텐츠의 질과 양을 점점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디즈니는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강력한 IP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라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디즈니만의 콘텐츠를 집어넣는다면 충분한 가입자 확보와 미디어 네트워크 부분에 줄어드는 이익률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였습니다.